사람이 눈으로 보면 뼈의 모양을 바로 볼 수는 없고 뼈에 이제 근육이 붙어 있는 거에 따라서 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실제로는 이제 뼈 자체는 좀 휘어 있는데 근육이 좀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똑바르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는 똑바른데 근육 양이라든지 내지는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살의 모양에 따라서 약간 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로봇 인공관절은 이 센서 자체를 직접 뼈에 부착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양이 아니고 정말 뼈의 정렬을 정확하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재호 원장입니다. 와, 드디어 우리 병원에 내비게이션 이외에 로봇이 들어왔어요. 미국 스미스앤네퓨사의 내비오 인공관절용 로봇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병원에는 이제 인공관절을 다 내비게이션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인공관절을 우리 올바른 서울병원은 내비게이션과 로봇 인공관절로 같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서울병원에는 이제 일반적인 인공관절은 이제 없어요. 적어도 내비게이션으로 하거나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로봇으로 인공관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로봇을 직접 쓰기 전에는 내비게이션이 가장 좀 좋고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가장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뭐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로봇을 이제 많이 사용을 이전에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로봇에 대해서는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내비게이션 인공관절 이외에 로봇을 도입해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 로봇이 상당한 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오늘의 케이스는 7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예전부터 좀 아프셨어요. 아프신 지는 이제 꽤 오래되셨고 약 주사 좀 쓰시다가 이제 도저히 좀 무릎도 아프고 물도 차고 자꾸 이제 그 약이나 주사를 써도 소용이 없어서 인공관절 하러 오셨어요. 정면 사진 보면은 내측으로 이제 많이 좀 좁아져 있는 사진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뭐 약간 구부릴 때는 살짝 연골이 있어서 좀 떠 있지만 떠 있을 때는 연골이 좀 거의 다 닳아서,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이 그런 상태고, 옆 사진에서는 이제 뭐 크게 이렇게 대퇴슬개 관절 나쁘지는 않고요. 약간 대퇴슬개 관절은 좀 있지만 그래도 연골 두께 자체는 충분히 잘 유지가 돼서 괜찮은 상태세요. 스캐노그램 찍어봐야죠, 다리가 얼마나 휘었는지. 오른쪽은 그래도 약간 O자형이지만 체중 중심이 센터에 가깝게 지나가고 있는데, 왼쪽은 이제 다리가 내측의 연골이 다르면서 휘어지다 보니까 체중 중심이 안쪽으로 쏠려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수술 전에 MRI 찍어봐야죠. 대퇴슬개 관절 쪽의 연골들은 아직은 적절히 괜찮은 거 보이고요. MRI에서 보면 내측의 연골이 거의 없고 연골판도 지금 바깥쪽으로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연골판 기능도 거의 없는 상태고 마찬가지고요. 옆 사진에서 보면 내측의 연골이 뭐 거의 이쪽 부분 다 닳아서 없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연골판 뿌리 파열도 크게 좀 보이고요. 이거 아마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다 흡수가 돼서 연골판 뿌리는 거의 보이진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인공관절을 좀 하기로 했는데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 로봇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일단 로봇으로 이제 인공관절 하기로 하셨고요. 요거 이제 제가 이제 수술할 때 찍은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다리 쪽에다가 이렇게 센서들을 위아래로 달아 놓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사실은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뼈의 정렬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뼈에 있는 데다가 그런 센서를 달아야 움직이거나 이제 조작을 할 때 뼈의 움직임을 직접 볼 수가 있는 거고 눈의 오차를 줄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눈으로 보면 뼈의 모양을 바로 볼 수는 없고 뼈에 이제 근육이 붙어 있는 거에 따라서 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실제로는 이제 뼈 자체는 좀 휘어 있는데 근육이 좀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똑바르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는 똑바른데 근육 양이라든지 내지는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살의 모양에 따라서 약간 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로봇 인공관절은 이 센서 자체를 직접 뼈에 부착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양이 아니고 정말 뼈의 정렬을 정확하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센서로 요거는 이제 다 이렇게 뼈의 모양을 따라서 뼈의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이게 3D이기 때문에 프로브라고 해요. 저 끝을 가지고 이제 뼈의 모양대로 그대로 이렇게 좀 찍으면 마치 좌표를 찍듯이 실시간으로 뼈의 모양을 컴퓨터가 정확하게 좀 인식을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리가 뭐 어떤 식으로 좀 뼈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다리 휘는 건 어느 정도고 뭐 불안정성, 인대 밸런스 그런 게 어느 정도인지 상당히 좀 정확하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화면에 이제 그런 어떤 뼈의 모양이라든지 밸런스, 그 다음에 현재 뭐 다리가 O자인지 X자인지, 위에 쪽 인공관절의 사이즈는 몇 번이 맞는지, 아래쪽은 몇 번이 맞는지, 이대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인공 연골의 사이즈는 두께는 몇 미리짜리를 쓸 건지 등등등이 쫙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뼈의 모양, 그 다음에 인대 밸런스, 그런 걸 가지고 실시간으로 인공관절의 사이즈하고 위치를 뭐 안쪽으로, 내측으로, 위로, 아래로 실시간으로 조절을 하면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이제 수술용 로봇이에요. 저게 이제 로봇인데, 물론 이제 잡고 있는 저 놈뿐만 아니라 이제 이 화면 전체가 다 이제 로봇이죠. 네비오라는 스미스 앤 네퓨의 인공관절용 로봇은 제가 잡고 있는 저 기구의 끝허리에 뼈를 절삭할 수 있는 이제 버라고 해서 절삭기가 달려 있어요. 그 절삭기가 실시간으로 이제 인공관절, 아까 제가 그 체크를 했잖아요. 다 뼈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그러면 그 뼈를 몇 도의 각도로 얼마만큼 깎고 여기서 어떻게 휘어서 깎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컴퓨터가 미리 계산을 하고 있다가 제가 저 기구를 자꾸 움직이면 이 기구의 끝허리가 조절이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실시간으로 거의 뭐 한 1초에 거의 한 10,000번 이상은 아마 움직일 것 같아요. 거의 제가 움직이는 그 각도대로 이렇게 덜 깎였으면 조금 더 내려와서 깎고, 많이 깎았으면 위로 올라가서 아예 깎아지지 않게 하고. 저는 이제 환자의 다리를 이렇게 보고 저걸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 화면을 보고, 손은 이제 환자의 다리에 대고 저는 화면을 보고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러면 저절로 뼈가 깎이는, 높낮이가 계산이 돼서 실시간으로 이제 깎이는 걸 볼 수 있죠. 약간 오락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막 깎다 보면 저 화면에서 색깔로 나와. 이게 등고선처럼, 지도에 보면 등고선 있잖아요. 이 높낮이를 보는 거. 그래서 제가 막 깎으면 이제 잘 깎였다 그러면 이제 하얀색으로 보이고, 조금 아직 덜 깎였다 그러면 보라색, 뭐 파란색, 그런 색으로 좀 보이고. 그러면 이제 그거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깎다 보면 이제 파란색이었다가 좀 더 깎으면 보라색이 되고, 다 깎아지면 이제 하얀색이 되고, 그러면 거기 그만 깎고 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깎고. 실제로 이제 실시간으로 그렇게 좀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찍은 사진이고, 아까 좀 많이 휘어 있었는데 이제는 정면 사진에서 잘 좀 잡혀 있고요. 측면 사진도 인공관절이 정확하게 좀 잘 들어가서 좀 맞아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내비게이션은 사실 예전에 우리가 그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는 내비게이션은 대략 한 1도 단위로 각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로봇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0.1도 단위로 각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10배 정도 더 세밀하게 사이즈라든지 밸런스라든지 그런 걸 좀 맞출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정확하죠. 10배 정도 더 정확한 건데, 물론 뭐 실제로 임상에서 이거를 이제 톱날을 어떻게 하고 이제 버즈를 어떻게 하고 살짝만 해도 1도 차이는 날 수 있기 때문에 0.1도를 조절을 하는 게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10배 정도 더 정확한 거는 맞기는 해요. 인공관절이 이제 정확하게 생각보다, 이제 저도 맨 처음에 좀 믿기 좀 어려웠는데, 실제로 톱날의 어떤 그 절삭 속도 자체가 이 사람의 손 움직이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세밀하게 좀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아, 이건 뭐 충분히 좀 믿을만 하다. 하지만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숙련이 된 의사가 좀 제대로 할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해보니까 가장 큰 장점은 숙련되지 않은 의사도 좀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게 인공관절을 할 수 있게는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무슨 소리냐면, 경험이 좀 적은 의사도 로봇의 도움을 받으면 편차가 많지 않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뭐 숙련된 사람이 있으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내비게이션보다 한 10배 정도 더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더 하여튼 내비게이션보다 좀 더 이론적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은 내비게이션보다 대략 시간이 한 1배 반 정도 이상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뼈를 다 이렇게 좌표로 다 찍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수술 시간이 조금 긴 단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도는 꽤 좀 정확하고, 이게 톱날로 이렇게 절삭하는 게 아니더라도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톱니로 좀 가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다, 정확하게 인공관절을 잘 안착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좀 재미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기술이 참 많이 발전을 했구나. 하지만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 로봇은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의 어떤 어드밴스드 폼이고, 실제로 이제 로봇 자체가 무슨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자동으로 다 나와서 알아서 그냥 뭐 하고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여전히 수술하는 의사의 경험과 어떤 판단이 중요하다. 로봇 자체가 다 판단해 주는 게 아니고, 그 판단 과정 자체를 의사가 개입을 해서 의사의 결정대로 따라서 이제 어떤 식으로 수술이
진행되고 하는 거를 그 수술하는 의사가 직접 결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진행이 되는 거고, 무슨 AI가 달려 있어서 알아서 환자의 뼈나 뭐 그런 걸 입력하면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자동으로 로봇팔이 나와서 이렇게 알아서 자르고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수술하는 의사의 경험이 중요하다.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정말 지금처럼 AI가 많이 발달하고 조금 더 기구가 발달이 되면 이제 이런 어떤 의사의 판단 없이도 본인이 알아서 CT나 MRI 같은 거를 보고 환자의 밸런스를 보고 알아서 하는 날이 언젠가 올지 모르겠어요. 요새 AI 발전 속도를 보면 생각보다 빨리 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그 제가 의사생활 하는 동안에는 그렇게까지 될지는 그것도 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기술의 발전은 아주 흥미롭다. 앞으로 점점 더 발전될 것은 명확하다.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 일단 아직은 여전히 임상적으로는 내비게이션이나 이제 그 로보트나 이제 아주 큰 결과의 차이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도 로보트가 좀 더 세밀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내가 확실하게 좀 더 세밀하고 시간이 약간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로보트 인공관절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비게이션만으로도 충분히 그냥 눈으로 보고 하는 그런 수술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올바른 서울병원은 일반적인 인공관절은 이제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인공관절과 로봇 인공관절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화 돼서 조금 더 정확하게 환자분들에게 오래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좋은 툴이니까, 당연히 툴이 좋은 것들은 빨리 도입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더 발전이 되면 더 빨리 도입을 해가지고 최대한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갖추도록 뭐 꾸준하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흥미로운 그런 주제가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세 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